안녕하세요. 어째 아침부터 주무시는가 몰라. 또 이렇게 날에 요럴 때 또 아침잠도 괜찮아요. 그러죠? 밥 먹고 이렇게 방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숨 자면 잠도 잘 오고 얼굴은 엄청 붓고 잠은 자는데 얼굴은 붓고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공법 전반적으로 뭐가 있는지 봤잖아요. 그러죠? 317페이지랑 가보면 317페이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용도 지역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요래 강의를 하다 보면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을 집중을 못해요. 멍 때리고 그 다음에 누가 지각이라 하다 보면 다 쳐다보고 그러고 뽀시락소리 나도 쳐다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잘 집중을 잡고 하려고 그래도 옆에서 번개가 쳐도 잘 보이게 용도 지역의 종류라 해서 1번의 도시지역은 줄 쳐져 있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험에 기본적인 쉬운 문제는 용도 지역의 종류라든가 개념, 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느냐 하는 것 틀리게 해서 답 찾으라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걔들은 놓치면 안 되거든. 주로 도시지역이란 인구,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 용도 지역 이놈이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할 때 하나씩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요새는 시험에 문제를 낼 때도 단순하게 내는 게 아니고 공법조차도 아주 신묘하게 냅니다.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내요. 우리 아주 싫어하는 거. 우리 단순 무식한 걸 좋아하잖아요. 아니 사고를 해서 문제를 생각을 해서 답을 낼 정도 되려면 공부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보면 이게 이 문제다라고 오는데 학생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종류라든가 개념이라든가 행위 제한을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해야지만이 앞뒤가 연결이 딱 되면서 이걸 의도하는구나 나오는 거예요. 국토 전체는 머릿속에 우리 국토 전체는 이 넷 중에 하나의 용도가 지정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구 산업이 밀집이 된 곳은 뭘로 지정하재요? 도시지역으로. 그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왜 지정하냐? 어딜 대상으로 하냐? 인구 산업이 뭐 된 곳? 밀집. 딱 개념 딱 하나 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바로 도시지역 지정되면 이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용주거 막 나눠지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장을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에 항렬이 똑같은 중간에 이번에 관리지역이 있지요. 얘 관리지역도 줄은 쳐졌죠. 그렇지. 줄은 쳤어요. 언제 친지 기억이 없는데 줄은 쳐져 있어요. 그러면 관리지역이란 놈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거 옛날에 치면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라고 있었어요. 야 두 놈이 통합돼서 관리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이란 잘 봐봐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했죠. 이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뭐라고 했냐면 금방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라고 했지요.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리지역은 나머지 용도지역 3개의 개념이 혼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일단 관리지역을 그냥 냅두고 오른쪽에 또 3번이 무슨 지역? 농림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미래의 중개업자 여러분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어딜 대상으로 해서 여긴 농림지역을 하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그게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하면 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동그라미 해요.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됐죠? 자,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은 농지라면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여러분 동그라미 쳤는데 거기에 들자마자 대답하려니까 단어가 안 떠오르죠? 그럼 평생 처음 보는 단어가 해야. 여러분들도 줄에 목숨을 걸거든. 농업진흥지역은 단어가 중요한 건데 줄 치라고 하면 그래 줄 치는데 훨씬 싫다. 이렇게. 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줄 동그라미 한 개, 두 개죠, 두 개? 뭐하고 뭐? 농업진흥지역? 보존. 이 용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라고요. 끝까지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 돼요. 농지라면 미리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그래도 농지법에서 배워야 된단 말이지. 산이라면 뭘로 지정된 곳?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그럼 농림지역이라 그러면 농자가 들어가니까 농지만 있는데 산림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농지라면 미리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보전산지. 그러면 얘가 뭐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지, 얘가 알아야 오래 가지. 뭐 피상적으로 단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국에 농지 있죠, 농지에 농지라 하면 지목이 주로 그죠? 밭. 우리가 말한 전답이란 말이 그 얘기거든. 그 다음에 밭에다가 나무 심으면 열매 열리는 거거든. 전답 과수원이 농지란 말이지. 그러면 이 농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농지는 이 부동산 공법 잘해야 돼. 진짜 공법 시간에 하나하나 얘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국토 우리나라 땅에 대한 부동산에 관련된 거 정말 많이 똑똑하게 되는데 신경 많이 쓰세요. 그럼요. 돈 내고 하고 났는데 좋은 거 많이 배워가야지. 그럼 사람이 10달 뒤에는 엄청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 법률 전문가가 돼야 돼. 법조인이 돼야죠. 법조인이. 우리가 말하는 법조인은 저 나쁜 짓 하는 저놈들하고 격이 다른 법조인이잖아요. 그죠? 판사, 검사 저놈들도 진짜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순수한 법조인들이요. 수수료 좀 더 받는 것밖에 더 있어? 속여가지고 과다징수하고 거리지에서 문란시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농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농지법이 있어. 농지법. 우리 농지법도 시험 범위 나오는 거 알죠?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딱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지난주에 이제 공법 전반적으로 쫙 하니까 미친 듯이 써도 12개 나옵니다. 6개 나옵니다. 막 쓰고 막 미친 듯이 뭐 농지법 2개 나온다고 막 써도만은. 그래서 농지법 전설 얘기했죠, 내가. 또 그것도 기억 안 나네. 농지법은 소주 한 박스 먹고 풀어도 하나 맞히고 석 달 열어간 농지법만 해도 하나 틀린다고. 그런 얘기를. 2달 동안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필기하고 막 집에 가서 2시, 3시까지 복습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12월 달에는 무리해서 집에 가서 배운 거 막 새벽 2시까지 복습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몸 상해요. 여러분 표정이 미쳐서 그렇게 하게 이런 표정인데 혹시 뭐 그렇게 할까 싶어서 그러면 5월달 6월달부터 몸 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 농지는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 경영 농사만 짓게 해야 되겠다. 개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농지법에서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딱 해요.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평소에 들어보셨나요? 그럼 절대농지는 들어봤나요? 네. 서사감사에 그 절대농지가 이놈이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작년에 올 초에 절대농지 해제를 많이 해가지고
농지를 좀 산업단지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경기 살리는 방안을 어쩌고저쩌고 뉴스 나올 때 이놈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 서지 마. 좀 제발 그러지 마요. 왜? 거기다 절도농지 법률 용어도 아닌데 뭐들 났어? 얘를 신경 써야지. 그래서 농지는 농지법에 따르면 특정 농지는 농지법 적용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요. 그러면 지정 안 된 농지가 있죠, 이제. 그럼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요. 그러면 이 농지를 투자를 하고 싶다. 우리가 말하는 건 투자. 그럼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 사야 돼.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안 된 곳을 사야 돼요. 여기가 규제가 약한 느낌 들죠. 규제 세다고. 농지법으로 직방이거든, 이거는. 나중에 이거 누가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규제 받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럼 농지는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땅 있죠. 야는 뭘로 지정한다고? 농림지역이네. 그럼 농업진흥지역 지정 안 된 농지는 뭘로 지정할 것 같아요? 관리지역이 되는. 생산관리지역. 그러면 농지를 살 때 투자 목적으로 관리지역에 농지도 있고 농림지역에도 농지 있다는 얘기죠. 어디가 좋은 땅이다? 관리지역. 그래서 기획부동산 애들이 농지 팔 때 관리지역의 농지를 돈을 주고 막 몇천 평 사가지고 200평씩 나눠서 임야도 마찬가지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도가 뭘로 지정한다고? 농림지역.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요. 우리가 배우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 4개 용도 지역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법이게요? 아니, 공법은 과목 이름이라고. 제 1장.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 1장이 무슨 법,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를,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건축법상 용도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세대구분형 공동 다음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뭔 얘기냐면, 이 용도 지역은 지금 배우는 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 이 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토법령상 용도 지역이 아닌 것 고르시오 하는 문제를 낼 때 하나, 둘, 셋, 넷 해놓고 농업진흥지역. 봐요.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그죠? 야는 농지법이라고, 야가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런 얘기 안 해주면 뭐가 뭔지 막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농지는 용도지역 지정하고 할 때 농림지역이 먼저요? 농업진흥지역이 먼저요? 농림지역. 이게 저 물 한 잔 먹으려고 한 거야. 시절이 하수상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라 나라도 물 먹고 정신 차려야지. 지금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법조문을 묻는 거예요. 법조문 해석, 응용, 판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농림지역이란 다시 보세요. 책을 한번 봐봐요. 해석을 해야지.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뭐라고 돼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진흥,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지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먼저요? 농림지역이 먼저요? 그러지. 농업진흥지역이죠. 봐요.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 했더니 농지라면 뭘로 지정된 곳? 그렇지. 농업진흥. 산림이라면 보전산. 이 둘 중에 하나가 지정된 곳을 뭘로 지정하자고? 그러지. 그거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걸 잘해야 돼, 기본을. 야가 먼저지. 그죠? 야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법조문 봐봐요.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은 말이에요. 토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농지법상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들이 먼저 지정해야지. 얘들은 이제 개별 법이고,
이놈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매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무슨 법이지 하는 그 위치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법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한 과목이 2차 과목 있죠. 나머지 과목 다 합친 것보다 공법 한 과목이 더 많아요. 일례로 중개사법령이 여러분들이 왜 85점 이상 나와야 합격하냐면은 중개사법령은 법 하나인데 법률이 42개 돼요. 시행령 38개, 규칙까지 해봐야 40개에서 120개밖에 안 돼요. 중개사법 통째로 과목 자체가. 근데 우리는 공법의 1장 국토법만 조문이 180개예요. 법률 조문만. 시행령 한 160개 하고 시행규칙은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냥 중개사법 다 합쳐도 1장보다 양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지적 관련된 건 다 합쳐도 건축법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법은 아예 도시정비법 양도 안 되는데 뭘. 그런데 우리 법이 공법은 6과목에 나머지 과목 2차 과목 다 합친 것보다 양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외울 게. 그 다음 공법은 또 외울 게 치밀하게 숫자 날짜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공법은.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고득 좀 하기는 정말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을 딱 합격하려면 양이 작은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에서 85점 정도 나와줘야 돼요. 워낙 양 작고 쉬우니까. 근데 공법은 그 정도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공법은 55점에서 60점 나오면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줘요. 자, 그러면 농림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은 어딜 대상으로 하냐? 농지법상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안 된 농지라면 뭘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관리지역. 자, 그 다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나중에 농지법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 있죠? 산. 산림은요. 산은 또 산지관리법 적용을 해요. 그 산림청에서 관리해. 산 알죠? 산? 술 말고. 산은 산림청에서 이 산은 개발 못하게 꼭꼭 묶어놔야 되겠다. 보전산지로 묶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전산지, 보전산지, 보전산지. 보전산지 지정한 산 외에는 준 보전산지가 돼요. 그럼 산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어서 은행 잎이 노랄 때 입장객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아침고요 수목원 가보셨어요? 그 충령산 거긴가 뭐 어디 거기 가평 거기 그 개인 산이요. 알죠 그거? 안 가보셨어요? 그럼 어찌 알고 갔어요 그러면? 그 국가 땅인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돈 내고 막 하고 해. 입장료 내고 해. 그리고 뭐 밥도 하나 비빔밥 사 먹고 아로마 향 비누도 사고 그 돌아다니면서 오 좋구만 그러고 언제 봄에 갔어요? 가을에 갔어요? 간지 하도 오래돼가서 계절이 어느 계절인도 기억이 안 나. 그것도 그거는 기억나지. 뭐 눈 내리는 겨울에 갔다, 꽃 피는 봄에 갔다, 가을에 제일 안 좋을 때 갔구만. 그 봄이 제일 좋아요. 아, 봄에 뭐 꽃 피고 하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36대 산림과 무슨 교수가 돈 될 때마다 그 계곡에 땅을 산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 있는데 다들 미쳤다고 그랬다니요. 그 나중에 내가 아는 사람 통해 들어보니까. 근데 그걸 막 10년에 걸쳐 땅을 사는 거야. 그리고 틈만 나는 거 가서 막 조경하고 바위 드러내고 해서 나무 심고 막 해가 이게 20몇 년 걸쳐서 극락이 돼버려. 극락이. 근데 그것이요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해 지정해주면 법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어. 그거 얼마나 좋아 노대책 그죠? 아 진짜 내 왕국 아닙니까? 이건 내 산이요 내 산. 두루 줄을 서시오. 1인당 7,000원씩 돈 내고 이렇게. 주말에 주차장 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내 식구가 오면 입장료만 해도 한 3만 원 내잖아요. 입장료만. 그 다음 가가지고 배고프거든 돌아다니니까 밥 한 그릇 사먹으면 넷이서 한 그릇, 넷이서 두 그릇 사서 나눠 먹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7,000원짜리 한 그릇씩 먹으면 또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 그러면 보통 한 가족 가면 10만 원 쓰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막 떼돈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은 자격증 따면 저 산 사가지고 20년 기약을 하고요. 돌 드러내고, 아니, 20년은 더 이상 기약을 해야지.
그래서 돌 들여내고 나무 심고 그 각종 나무를 거리 딱딱 재가면 다 심어 놓는 거야. 20년 뒤에는 그 내가 나무 산식을 그건 완전 극락이 돼버린다니까. 그럼 사진 찍어 누가 SNS 올리잖아요. 그냥 벌떼처럼 사람들이 와요. 줄을 서시하고 주머니 돈 끄집어 내 가면 돼요. 다 내 돈이라고. 생각 잘해야 된다니까. 개발 용도로 산을 깎아서 건물 짓고 싶다. 보전산지 사야 돼. 준보전산지 사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감각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차기증만 따기만 하면 돼. 보전산지는 쳐다보면 안 돼요. 이건 개발 못해. 준보전산지가 바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산은 둘 중에 하나야. 보전산지 아니면 준보전. 그럼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이라면 뭘로 지정한다고? 농림지역이요. 자연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농림지역이라 하면 농지라면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려고 지정하는 곳이다. 이게. 그리고 이 두 개 단어를 익숙해야 된단 말이지. 반복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공부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줄 한번 쓱 치고 한번 읽고 나 공부했네 하고 책장 넘기는 거야. 절대 암기 안 됩니다. 그거를 3번이고 4번이고 써보고 책도 엎어서 기억나고 그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도 이틀 지나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걸 또 5번이고 6번 반복해야 돼요. 그게 6개월, 7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농지라면 미리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지역 지정하는구나. 그 다음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딱 봐도 그렇구만.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돼 있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 이런 말 나오면 뭘로 지정하자고? 자연환경 보전. 그러면 이 4개 용도 지역 있죠. 이게 바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은 이 넷 중에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땅이 이렇게 하천을 중심으로 여기는 도시지역 중에 막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하천 건너편은 농림지역이다. 그럼 땅값 어디가 비싸게요? 도시지역이지. 그죠? 근데 이쪽에 농림지역인데도 고층 아파트 단지로 지어야 되겠다. 한 30만 평을. 그 용도 변경하면 돼. 농림지역을 도시로 바꿔가지고 3종 일반. 그러면 아파트가 쫙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용도 지역이 넷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됐다. 그런데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있죠. 얘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더 잘게 세분된다고 해. 잘게 나누어져. 그러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뜬단 말이지. 그러면 다시 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 있죠, 이놈. 도시지역 지정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또 구분되죠. 이 주상, 공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 지정된 곳은 필요에 따라서 자 여기는 주거용 건물 지어야 되겠다. 주거지역으로. 아니야 개발하면 안 돼. 녹지지역으로. 공장 짓게 해야 되겠다. 공업지역으로. 업무용 빌딩 짓자.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지정된 곳이 다시 몇 개로 나눈다고? 4개로.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되는 거예요. 주상, 공록. 그러면 기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이 필요해. 한 10만 평이. 그러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넷 중에 어디에 땅을 알아봐야 돼요? 도시지역이지. 도시지역 중에서도 어디? 공업지역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이라고 무조건 다 개발하는 게 아니죠. 도시지역 안에서도 산도 있고 공원이 있지요. 그럼 야 개발하면 안 되잖아. 녹지지역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더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은 미리 뭘로 지정한 곳? 도시지역 지정한 곳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거지역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죠? 상업지역도 또 나눠진다고. 공업지역도, 녹지지역도 그러죠? 다시 주거지역은 몇 개로 나누나요? 자꾸 떠들어야 된다고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자, 이 부분들은
이걸 어떻게 외워? 하면 안 돼. 지는 거예요. 왜? 야, 우리가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저런 걸 모르면 안 됐었구나. 저게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 저걸 다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 늦게 이렇게 알았을까? 이렇게 이건 너무너무 기본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치면 단전이에요. 단전. 모든 토지 규제의 출발이 바로 이놈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다시 보면 전용 주거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전용 주거는 다시 몇 개로? 1종, 2종.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해당 목적 있죠, 목적. 이걸 시험에서 틀리게 해서 답 찾아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상업지구는 몇 개로? 4개로. 그래서 첫째로 중심상업. 그 다음은 자꾸 떠들게 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이 유통상업지역. 여러분 이제 수업을 일주일 들었잖아요. 2주째 아니에요, 이제. 딱 수업을 들어보니까 역시 화요일날 강의하신 분이 우리한테 대답도 잘하라 하고 성질도 안 내고 빡질도 않고 눈에 힘도 안 주고 정말 따스한 사람이다 알 수 있지요. 아니 아직 좀 모르겠구나. 아직 무슨 과목 일주일 해가지고 무슨 과목 무슨 딱 보면 사람의 향이 달라요. 화요일날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지 돼도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노여하고 그러질 않아. 나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인격적으로다가 막 눈에 힘주고 말이지. 중개사법 없으면 그러지 요새도. 그지? 대답해야 하느냐고 말이야. 사람이 본때가 없어 그래. 본때가 없어. 응? 자, 상업지역은 4개요. 네. 자, 중학교 1학년이면 근육이 생긴다. 이게 뭔 쪽팔리게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아니 못 외우니까 여러분들. 내가 못 외워서 그러겠어 내가? 그래서 상업지구 몇 개? 4개. 중1 근육. 이거 순서 틀리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상업지구 4개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 그러면 여러분요 칠판 보고 이 상업지역 4개 중에 땅값이 제일 비싼 곳, 제일 좋은 땅 어디 같아요? 중심상업지역? 왜요? 중심이니까. 센터에 중심이니까. 또 그런 나중에 그런 부동산 하다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손님이 왜 좋나? 중심이잖아 이 사람아. 센트럴 파크 알아? 센트럴 파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뉴욕 가봐서 센트럴 파크? 막 이렇게. 자, 이따가 왜 얘가 좋은지를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얘는 용적률이 1500%거든. 얘는 1300%거든. 900%, 1100%거든. 그래서 얘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중심이니까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다시 몇 개로? 3개로. 그죠? 참 이게 참 강의할 때 2주 전만 해도 2주 3주 전만 해도 이런 거 강의도 안 했어요. 이런 거 하면 학생들이 돌맞아. 지금 때가 어느 때 이러고 있냐고. 근데 지금 와서 참 중학교 1학년 근육 생긴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 왜냐하면 전혀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공업지역도 전용 그 다음 일반 준. 그러면 공업지역에 땅을 사는데 개인들이 공업지역에 개인들이 전용 공업지역에 땅 산다. 막 토지용도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지역이다.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전용이라 하죠? 중심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 전용공업지역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들 땅 사면 안 돼요. 중화학 공장을 지을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땅 사서 뭐 중화학 공장 지을 거요? 혼자서? 자, 녹지지역은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생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의 점수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단어를 익숙하게 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죠? 멀리 있는 것, 우아한 공부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단어부터 내 입에서 툭툭툭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리고 이제 개념 연결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 얼마지, 용적률 얼마지, 용도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 나머지 달철천은 해지지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이 먼저 지정이 되면 이 도시지역은 목적에 따라 이 중에 하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거지역은 다시 종류가 전용주거네, 일반주거네, 준주거네, 전일준 나왔지요. 중일건유, 전일준, 보생자. 이건 약간 이 녹지지역은 전설의 고향 버전으로 해야 돼. 보생자. 왜? 나중에 800백 이렇게 나와요. 따라 해봐봐요. 800백. 아무것도 모르고는 따라하기도 참 거시기 해요. 예? 왜 그러지? 하여튼 이게 큰 도움 돼요. 800배. 멋이가 있어 이게.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시 16개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 이렇게. 관리지역 이름 있죠? 관리지역도 나눠져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관리지역은 다시 몇 개로? 자, 3개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 여러분요. 관리지역은 셋 중에 어디가 제일 땅값이 잘 나갈까? 제일 좋은 땅일까? 이 중에 보고 해야지. 그 책 보고 컨닝을 하고 그러면 오래 못 가. 자꾸 틀려야 돼요. 틀리고 막 쪽팔린다는 생각 들고, 여러분들은 막 엄청 틀려가지고 뭐 엄청 쪽팔려서 집에 가서도 막 쪽팔리죠. 예를 들어서. 근데 남들은 그런 걸 그 사람이 틀린 것도 모르고 틀려서 쪽팔려 한다는 것도 신경 안 써요. 혼자 집에 가서 별별 고민 다 해요. 사람이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자기만 엄청 큰 거 주위 사람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 신경 끌 거 없어요.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는 요 계획관리가 어디하고 관련됐냐, 생산관리가 어디랑 관련됐냐, 보존관리가 어디랑 관련됐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21개 용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왜 지정하지? 그러죠?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토지의 이용하는 행위를, 저 용도를 정해가지고 국가가 법으로다가 함부로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려고. 이게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행위 제한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이것들이 하나 지정되겠죠, 이제. 그러면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가 들어가요. 두 번째,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떤 크기로 지을 수 있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 크기가 큰 거 지을 수 있는 땅, 위락시설, 숙박시설 전부 다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국가 의지는 최대한 토지용도 높여야 되겠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은 땅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도시지역에도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 용적률은 80%, 100%밖에 안 돼. 그 야들은 건폐율 90%야. 1,500이야. 이게 땅값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의 가치의 출발은,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여기서 두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토지용에 규제 들어간다. 그 규제 받는 것도 뭐 얼어 죽을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은 깔끔하지 뭐. 받을 일이 없어, 규제가. 그러죠? 그러면 평소에 규제 많이 받고 살아야 돼, 안 받고 살아야 돼? 받고 살아야지. 이 땅 몇 평 된다고 3,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린벨트 묶어놓고 얼어 죽을 놈들,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땅이 한 평도 없어가지고 관심 없어, 저런 거. 왜 이렇게 건물 도대체 몇 개라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게 해? 그러죠? 딸랑 건물 역공립파 2개밖에 없는데 그걸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게 하나? 이런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몇 푼 번다고 소득세 이렇게 많이 내야 한 달에 3,000밖에 못 버는데 얼어 죽을 놈들. 이런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동사무소서 왔다 가라고 전화해. 살푸대기 준다고. 청렴하다고 그래. 깨끗하게 아무것도 소득세 안 낸다고. 청렴하네. 이건 아니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공인 중에 자격증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눈높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격증 따는 거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공부가 어렵냐 쉽냐 하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격증 따는 건 당연히 따지고 뭐 대수라고, 그리고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뭐 공부하는 걸 그냥 팍팍팍 그리고 벌벌벌 떨고 되냐 안 되냐 그러고 막 그러냐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과정만 가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진짜 빌딩도 사고 땅 투기도 하고 그냥 교도소 갈지언정 진짜 한번 그게 진짜 장애인들처럼 말이야 수천억 한번 굴려보고 막 내 7년 교도소 가고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벌벌벌 평생 돈 몇 푼에 벌벌벌 살면서 죽는 것보다는 수천억을 굴려보다가 한 7, 8년 교도소 가보고 텔레비도 나와보고 말이야. 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제? 그럼 사람이란 게 크게 한번 굴리다가 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여러분요, 도둑이 작은 도둑이 있고 장자가 얘기한 게 있어서 큰 도둑이 있어요. 짜잘한 도둑은 있잖아요. 주인이 검구라든가 괴짝을 줄로 다 묶어 놓으면 아이씨 이거 다 묶어 놨네 개새끼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가요. 큰 도둑은 괴짝 묶어 놓잖아요. 고맙고마에 괴짝 통째로 들고 가요. 이거를 어떻게 다 묶어 놨을까? 고맙네. 괴짝 통째로 들고 가버린다니까. 짜잘한 도둑은 괴짝 열고 그 안에 그 뭘 돈 훔치려고 그랬는데 반지 훔치려고 그랬는데 그 괴짝을 주인이 딱 줄로 막 묶어 놨단 말이야. 이 새끼들이 묶어 놨네 이거. 뭐야 이 집은. 그리고 포기하고 담 넘어가거든. 큰 도둑은 이거 돌고 가기 좋게 놨네. 괴짝 통째로 들어가 버려. 빵 훔친 놈은 교도소 하지만 나라 훔친 놈은 교도소 안 가요. 그러죠? 그러니까 크게 한번 하고 말이죠. 아 인생 긴데 7년은 아무것도 아니지. 교도소 가도요 돈 있으면요 교도관들이요 별거 다 갖다 준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가 지정돼서 규제를 받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국토의 땅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부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땅도 있을까? 자 원서 낸 사람 대답하지 말고 원서 안 낸 사람만이에요. 작년에 원서 낸 기억이 있다. 그럼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대답하면 안 돼? 뭐 넌 대답해도 뭐 틀릴 것 같은데. 네. 우짝하는 건지 알지? 그럼 나는 맨 앞에 사람들 좀 괴롭혀요. 그런데 맨 앞에 사람 다 합격해요. 작년에 우리 학원에 진짜 뇌 수술한 사람이 있죠. 뇌출혈 와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뇌 수술해서 뚜껑 열고 너 알잖아. 합격했잖아. 다리 이렇게 끌고 다녀요. 우리 학원이 그런 학원이요. 근데 뭐 멀쩡한 사람들 나이가 어떻고 머리가 나쁘네 이런 소리 하냐고. 뇌 수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침이 이렇게 흘리고 다녀 이렇게 해. 그 2년 공부했지만은 2년 공부해서 딱 합격했으니 정상인도 1년 만에 합격해야지 그러면. 너 알지 누군지? 그래 알잖아요. 우리 학원이 그래요. 다리 끌고 다니는 사람도 합격 안 하거든요. 참. 자, 내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괜찮아. 소식껏 얘기해. 용도가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 있을까? 있어요? 왜?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원서 냈구만. 원서 냈어. 우리 학원이 아니고 딴 학원에서. 아닌겨? 알아. 나중에 9월달에 원서 낼 때 산업인력공단 딱 하면 다 낸 사람들 사진 뜬다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나라는 나라 역사가 기부한 역사거든요. 등기부 있죠, 등기부. 대장, 지적도란 말 들어봤죠? 그거 일제 때 만들었다는 거 들었죠? 일본 놈들이 만들었어요. 수탈하려고. 막 총칼로 한반도 전체를 청량 다 하고 세금 그대로 수탈하려고. 그리고 45년도에 해방할 때 일본 놈들이 해방되고는 도망 쫓겨갈 때 그 청량 지적 자료를 다 가져갔어요, 얘네들이. 왜? 나중에 한반도 또 수탈하고 침략하려고. 전쟁 나면 지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적 관련된 박사 논문 쓸 때 있잖아요. 서울대 도서관 자료가 없어요. 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반도를 청량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 돈이 4조 원 넘게 되는데. 일본 놈들이 그래서 동경대에 가야 청량 자료, 조선 반도에 대한 모든 자료가 거기 지금 있어요, 얘들이. 왜 일본하고 독일이 의학, 제약이 발전한 줄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실험을 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에서 아우슈피츠에 의해서 다 했다만. 일본은 7.3일 부대에서. 산 사람을 상대로 그 세균 실험하고 다 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두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들이 종전하고 폐진하고 망할 때 그 자료들 전부 다 쟤네들을 후손을 위해서 다 숨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산 사람을 상대로 의학 실험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일본하고 독일 놈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일본 애들은 손바닥없이 알고 있어요. 그게 해방되고 5년 뒤에 전쟁 났잖아요. 전쟁 통해 무슨 청량을 해? 54년도에 휴전했죠? 그리고 휴전되고 나중에 좌우 대립하고 빨갱이네 어쩌네 하고 61년도에 4.19, 5.16 났지? 격변의 현대사를 보낸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언제 청량을 다 하냐고. 청량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요, 택지 개발하고 하는 것만 청량을 다시 하는 거예요. 광화문을 기준으로 해서. 청량의 원점이 광화문인데, 일본 때 청량한 이 자료가 지금 지방에는 시골은 그대로 쓰고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다시 광화문을 원점으로 청량 다시 하잖아요. 경계가 달라져 버려. 경계가 왜? 일본 놈들은 동경을 기준으로 청량을 했기 때문에. 내선 일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일본하고 조선반도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내선 조선. 그러니까 조선하고 일본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동경을 기준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청량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놈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그러니까 동경 기준으로 광화문을 서울로 기준으로 해서 청량을 하면 청량값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GPS당 울릉도 위치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한반도를 싹 다 남한 땅으로 청량을, 지금도 돈이 없어서 청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청량을 하는 거예요. 경기 청량을 다시 하고. 저 시골 가서 이건 내 땅 같았는데 돈 주고 청량을 다시 하잖아요. 내 땅 아닐 수도 있고 너의 땅이 내 땅일 수도 있다니까요.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그런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일본 놈들이 재래식 청량 방법을 경기 직선주의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제도가 언제 왔게요? 일본서 뺏긴 거지. 일본 애들이 쓰던 법을 다 그대로 쓰는 거니까. 겨우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걸 60년대, 70년대부터 서서히 하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80년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바다 매립한 데 있잖아요. 매립지. 바다 매립에서 육지 생겼으니까 바다는 국토가 아니거든. 그런 데는 용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뿐인가? 민통선 일대는 어떻게 하고? 저 오지 산속 깊은 산은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명박부터 잡아들어야 돼요. 이명박부터. 왜냐하면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돈이 한 10조 원 가까이 들었는데 그때 그 사업을 하면서 업체들이 뜯어먹은 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저 시골로 가면 길 없는 산이 얼마나 많아. 저걸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지금도 매매 당사자는 도로명 주소 써, 목적물 토지는 지번 주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게 돼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번 주소로 돌아가자고 그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식으로 하면 좋은 줄 알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게 평지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 80%가 산악지대인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강력하게 추진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뜯어먹는 놈들이 계속 그렇게 여론조선을 한 거예요. 간판 바꿔야지. 모든 걸 다 바꿀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지금도 이중으로 주소 쓰잖아요. 내비부터 전부 다 안 바뀌어야겠네 절대로.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아니 뭐 다 그 순실이하고 다 집어넣긴 넣어야 되는데 순실부터 넣고 그 다음에 뒤에 조정한 누님도 집어 들어가야 되고 명박 형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미지정된 땅이 천지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지정해서 남한 땅 전부가 토지용의 규제를 받는데 세금 내는 국민이 이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이 있을 수 있지요. 그 땅이 용도가 지정 안 된 땅에 땅 가진 사람이 건물 지을 때는 종류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짓겠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조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라도 건축을 할 때 책이 없어 그거 찾으면 안 돼. 건축을 할 때 종류라든가 건폐율, 용적률은 이 넷 중에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땅 중에 건물 지을 때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 용도가 지정 안 된 땅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은 있을 수 없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됐다 하더라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라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가 제일 센 거거든. 그 다음 또 하나 더.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대규모 택지 개발한다고 아직 시간이 없어 주거상업 이런 용도로 세분을 못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결론 내줘야지. 그때 어떡하냐. 제일 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아직 이렇게 세분하지 않을 수 있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도 안 나눠줄 수 있잖아 아직도. 그때는 제일 센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책이 없다니까요.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요약집 한데 그걸 내가 날려버렸더라고. 암만 찾아도 교과서에 싹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땅에 건축을 할 때는
용도 지역별 이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개념이지 개념. 자, 다시 앞으로 가서 317페이지 한번 보세요. 317페이지 보면은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 나오죠. 주거지역은 다시 아까 몇 개로 나눈다고? 3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자,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은 뭐 하려고 하냐? 양호한 주거환경을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자, 일반주거지역은 그 밑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뭐 하려고? 조성하려고. 좀 다른데, 그죠? 뉘앙스가 다르구만. 자꾸 의문을 가지고 다른 색깔로 보셔야지. 객관식은 자꾸 줄만 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전용주거지역은 뭐라고 했냐면 2개 단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뭐 하려고? 보호. 일반주거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대요. 아, 일반주거는 뭔가 조성한다고 됐지요. 편리한 신도시 조성하려고. 양호한 주거환경이 그대로 보호되려고. 이거 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전용주거는 다시 일정 이정하뇨? 일정은 무슨 주택 중심? 단독주택 중심. 이정은 공동. 야, 다행이네. 2개밖에 없는데 단독, 공동 딱 나눠지니까 그러죠? 단독주택 중심의,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계속 뭐 하려고? 보장이 아니고 보호. 단어.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얘기로 휙 보고 휙 대답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일정은 무슨 주택? 저층, 이정이, 중층, 삼정이, 중고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저, 중, 고 그러면 돼요. 오, 3개인데 딱 맞네. 그죠? 자, 일정이 저층, 이정이 중층, 삼정이 고층, 주택 중심의 전부 다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그러죠? 시험은 이게 잘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저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 층이야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되는 대로 떠들어도 돼요. 몇 층? 5층이에요. 4층이야. 쓰지 마. 죽는다, 진짜. 야, 그들은 저 총각들이잖아. 그지? 둘 다 총각이지? 야, 잘생겼네, 요새. 잘생긴 친구들이 오는구만. 저, 30 안 됐지? 예, 저 23. 니는? 25. 옷도 비슷하게 입었는데 아는 사람 아니야? 몰라? 와보니까 그래요? 아, 저 나이, 제가 23살 때 있잖아요. 북파 공작원으로 평양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인데. 북파. 여러분, 그 간첩이 북한에서 남한만 올 것 같아요? 남한에서 북한 간첩 안 갈 것 같아요? 특수부대 매일같이 왔다 들락날락 한다니까? 가서 저들 또 경비원들 친해지면 서로 악수도 하고 그래요? 내가 저 나이에 40km 군장 메고 헤엄쳐서 강화도로 해서 북한 공작원 평양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 잠도 안 자서 잠도, 저 나이에는. 저 나이에는 이 책 외우는 게 일도 아니지 뭐. 안 그래요? 금방 외우지 뭘. 뭐들라 메모하냐? 쓱쓱 하면 다 외워지지. 아니, 그렇잖아요. 저 나이에는 나이트 가서 3일 놀아도 안 피곤해. 우리 나이에 밤새 놀잖아. 죽어버려, 그 다음에. 피곤해가지고. 회복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내가 나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고생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수 이승환이 알죠? 이승환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0 넘. 이승환이가 나이 많을까? 내가 나이 많을까? 이승환이 가 나보다 나이 많다는 거 안 믿기죠? 아, 진짜 억울하네, 진짜. 이승환이가 나이가 54인가 53이에요. 와, 근데 어저께 텔레 보니까 얼굴이 그냥 청년 같더만. 고등학생 같더라고. 하, 참. 누구요, 가수. 어? 김태원. 아니, 장가 못 가네 있잖아. 미운 우리 아들 새끼 나오는 애. 그래, 건모가 막, 건모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51야. 51. 내가 봐봐, 왜 건모보다 내가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인데 더 들어 보이잖아. 아, 진짜 억울하네. 그래서, 이 강의하다가요, 학생들한테 스트레스 받아 그래요. 학생들 여러분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삭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저도 나름 얼굴 참 좋았는데 그 맛이 갔어. 잘 봐요.
시험에서 잘 내는 게 요 5개 있죠, 5개. 요 5개 개념을 바꿔버리거든. 그러면 주로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해. 이걸 써야만 될까? 1, 2를 얘기할 텐데. 그래서 저층은 몇 층이야? 4층.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있지요? 그 아들은 4층 이하로만 지어야 돼. 5층이 넘어갈 때 아파트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층. 이거 몇 층쯤 돼야 중층일까? 대충 얘기해. 어? 15층? 8층? 8층 가지고는 좀 그렇지. 18층. 18층 넘어야 고층으로 연필 또 잡는다, 또 연필. 자, 고층으로 받으려면 저중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도시 만들 때 있잖아요. 주거지역을 다 조성해서 아파트 짓거든. 아파트가 25층으로 짓고 있어. 100% 쟤는 3종 일반주거예요. 18층 넘는 거 지을 땅이 3종 일반주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15층짜리 쫙 들어가고 있어. 100% 2종 일반주거예요. 그리고 4층짜리 빌라를 짓고 있단 말이야. 1종 일반주거예요. 새로 짓는 곳은 다 일반주거야. 그렇게 편리하게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재개발하고 막 철거하고 신도시 만들잖아요. 새로 지으면 다 일반주거야. 그럴 때 4층 이하 짓고 있으면 1종, 18층 이하 짓고 있으면 2종, 고층으로 들어가면 3종이 되는. 그러니까 딱 아구가 맞잖아. 저, 중, 고, 1, 2, 3.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그럼 이 아들은, 전용은 단독이나 공동이라 봐라.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연립 있잖아요. 이것들이 예전부터 지어져 가지고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주거 기능을 보호하려고. 새로 짓는 개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봐야 또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자,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내는 거야. 절반만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또 2종 전용 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나오는지를 알고 봐야 되는 거지. 많이 아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객관식에 맞춰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 필요도 없어. 그리고 최소한으로 책에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 표현만 객관식으로 표현되는 것만.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전용주거는 몇 개로? 2개로. 일반주거는 3개로 해놓고 전용주거는 양호한 그 주거 환경을 계속 보호하려고, 일반주거는 편리하게 신도시로 조성하려고 해놓고 단독, 공동, 저, 중, 고 딱 됐잖아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란 말 나오죠. 준공업이란 말 나오잖아. 준자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준자는 그 자체의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에 보완하려고 지정하는 건데 제일 좋은 땅이요. 그 중에는 그 준주거 보세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란 말 나왔죠.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 주택도 짓고 상업용, 업무용 시설도 같이 지을 수 있는 땅이 준주거야. 준주거지역 이놈 있잖아요. 애저간한 상업지역만큼 좋은 땅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면 주거지역 요 5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처음이죠, 처음. 그래 앞으로 몇 바퀴 더 반복하면 시험 나와도 찾을 수 있겠죠. 아, 그럼 오늘 처음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상업적 이놈이죠, 이놈 이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금치산자. 치매. 내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중심 상업적 나오죠. 도심, 부도심 동그라미 해보세요. 도심, 부도심의 상업이나 업무 기능 확충하려고 지정한대요. 그 다음 일반 상업적 보세요.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이잖아. 그럼 무슨 상업이요? 일반 상업이지 뭐요? 일반적인데. 그 다음에 근린 상업은 근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상업이요? 근린 상업이지 뭐요? 유통 상업은 도시 내 지역 간에 무슨 기능? 유통 기능이요? 유통이 아니고 유통. 여러분 상업적 칠판 봐봐요. 자, 도시 내 지역 간에 유통 기능을 증진한다. 그러면 뭐요? 유통. 근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나오면 근린. 일반적인 상업 업무 나오면 그렇지. 도심 부도시만 시키면 중심. 이걸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한 번 딱 얘기했는데 구분 다 되잖아요. 얘들은 구색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색용으로. 그럼 이렇게는 시험용이고. 그럼 유통상업적은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도시 외곽에 대규모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거 있지요. 걔들이 유통상업이에요. 그 도심지역 안에는 유통상업 없어. 요 역곡시장 같이 재래시장들 있지요. 이런 재래시장들이 걸린 상업지역이에요. 우리가 보통 상업용 빌딩 들어간 곳은 중심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상업지역은 중심 아니면 일반 상업. 그러면 객관식용 개념에서 봐요. 도심, 부도심화 시키려고 그러면 중심,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나오면 일반,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나오면 걸린, 도시 내 지역 안에 유통 기능 증진 나오면 유통. 뭘 할 게 있어요. 공업지역은요, 더 쉬워요. 전용공업지역 보세요. 주로 뭘 짓게 하려고?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이라고 나왔죠. 중화학공장이나 공해가 그냥 팍팍 나오는 공장 지을 때 어디에 지을 수 있다? 전용공업. 이 전용이라니까요. 그러면 부천에는 전용공업지역이 있을까 없을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규제받았어도 그렇지만은 부천시에는 어디, 여러분 딱 부천시 사는 여러분들이 어디 부천시 하니까 저기 갔더니 막 중화학 공장이 막 공기가 막 매연이 막 포스코 막 뭐 LG 단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부천시에서 부천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대기업 유치하고 지방 세수를 많이 거두들이고 싶다. 그래서 중화학 공장을 유치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법 무시하고 부천시 외곽에 자연녹지 지역 200만 평을 전용 공업적으로 용도 변경하면 대기업에서 다 중화학 공장 짓는 거예요. 그럼 중화학 공장에 공해가 막 나오겠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겠지.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을 지정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전용 공업지역을 지정 안 해버리면 지자체에서는 중화학 공장 못 짓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인천시 남동공단 가다 보면 중화학 공장 막 있잖아요. 야들은 도시지역 중에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경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 첨단 IT 산업을 위한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전혀 오염 물질 안 나와. 그런 걸 짓게 하는 데가 바로 일반 공업이에요.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는데 주거나 상업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란 말 나왔죠.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건물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놈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은 공업지역 중에는 그래도 준공업지역에 땅 투자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봐봐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객관식 개념 나왔다. 틀릴 수가 없겠죠. 틀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뭐 많겠고 많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공업지역 중에 보세요. 중화학 공장 지어야겠다. 무슨 공업? 전용.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나오면 일반 경공업, 그죠? 그 밖에 주거, 상업, 업무 다른 거 같이 된다. 그게 준주거, 준공업이거든. 그리고 뭐 개념 이제 뭐 뻔하지. 녹지지역 있죠, 녹지지역. 여러분이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세 개잖아요. 이 중에 땅값 제일 비싼데 잘 나가는 곳이 어딜까요? 규제 제일 약한 곳. 자연 녹지. 응? 여러분 단어가 또 생산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또 욱하는 것 같네. 이게 뭘 생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천 구로 외곽으로 가면 궁동 일대 여기 농지 있어 없어요? 왜 이 좋은 땅에 서울 작동만 가도 농지 있잖아요. 지금 이 너무너무 아까운 땅인데 왜 농지 제대로 밭을 그대로 냅뒀을까? 도시 주변에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을 유보 못한 땅이 생산 녹지예요. 농업적 생산. 그래서 생산 녹지로 묶였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지역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자연 녹지요. 자연 녹지 보세요. 도시의 녹지공원 확보하고 도시 확산 방지하며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끝에 줄쳐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으로 뭐가 허용된대요? 개발이. 자 그래서 외울 때 여러분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하면 자연 녹지, 서성과 제자, 제한적 개발, 자연 녹지, 서성과 제자. 자 연습하셔야 돼요. 고리 만들어야 오래 기억나요.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 주거 상업적인 땅이 모자라잖아요. 자연 녹지를 제일 먼저 용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해운대 LCT 이영복 회장 구속되고 뉴스 들었죠? 관심 없어요 그거 혹시? 그게 바로 이거요 이거. 그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며칠 전에 구속대 잡혀 들어갔을 때 부산시, 현직 부산시장, 지한 부산시장, 국회의원, 현직 경찰서 간부들, 해운대 구청 간부들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어제 시그널 보냈잖아요. 절대 나는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겠다. 그 얘기는 나한테 너 돈 먹은 여러분들 푹 자시라 이 얘기예요. 나 당신들 보호할 테니까 단 몇 년 살고 나오면 또 뒤를 봐달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1차 한 10몇 년 전에 구속된 게 뭐냐면 저 다대 일대에 외곽에 야산을 산 거예요. 야산. 자연녹지에 자연녹지 이 사람이 평당 얼마 주지도 않았어. 야산을 한 40만 제곱미터 사가지고 로비를 한 거예요. 지가 뭐 30년 동안 관리했기 때문에. 야산을 사가지고 용도 변경을 뭘로 한 줄 아세요? 해운대구청하고 부산시를 동원해서 3종 일반 준적으로 용도 변경한 거예요. 3종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하면 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 그러면 땅값 자체가 뛰어 안 뛰어요? 평당 7, 8만 주고 사놓고 3종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 용도 변경하는 순간 땅값이 수백 배 뛴단 말이에요.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 은행에다가. 그리고 은행 지점장 은행장부터 다 꾸고 삶았으니까 또 금방 나오겠지. 그럼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인허가 신청하는데 금방 떨어지겠지요. 한 달이면 나온대. 한 달이면 그 사람은 보통 6개월 1년 걸리는데. 그 다음에 아파트는 선분양이거든. 선분양. 분양가 3억짜리면 계약으로만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 1000세대면 돈이 얼마요? 그리고 또 1차 중등은 받아서 또 3층 올리고 중등은 받아 3층 올리고 이런 식으로 땅 짓고 헤엄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때 인허가 받고 막 하려고 용도 변경하려고 돈을 줬지.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그 사람은 호텔 식당 이런 데서 아는 사람 만나면요 친하지 않아도요 그 밥값 자기 다 내줘버린대요. 그러면 그 비싼 밥값 내주니까 고맙다고 전화할 거 아니야. 아이 뭐 우리 사회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부산대 유지들 돈 술 안 먹고 밥 안 먹는 거 없대요. 노업할 때 몇 천만 원 주제를 안 된다는 거야. 현금으로 3억, 5억 때려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현금 줘버린대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하려고 한대요. 받는 사람이 워낙 그 사람이 구속당했을 지난번에 10몇 년 전에 한 놈도 안 부르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영복이 돈은 부장이 없는 돈이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 대신에 뒤를 확실히 또 봐준다는 공무원들이 검사들부터 관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크게 들어갔지 1,500을 로비 자금 뿌렸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그걸로 LCT 분양 제대로 되면 3천억이 남는데요. 1,500에서도 1,000억이 남는 거야.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벌벌 돈 먹는 전부 떨었는데 어제 뉴스 바로 나오던 아침에 그래 검사한테 나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할 말도 없고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한다. 그 얘기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요. 바깥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걱정하지 마라 안 불 테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바로 이거요. 이 자연 녹지지역, 녹지지역인 땅, 농림지역 땅 이런 땅 있죠 관리지역 이런 데 허름하게 돈 줘놓고 용도 변경해보는 거예요. 용도 변경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 되는 순간 땅값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를 금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능하면 용도가 바뀌어야 아파트 짓고 상가 건물 지을 수 있거든. 이 상태 안 되잖아요. 용적률 1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용적률 500%인데 300%? 그러니까 땅값 여기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볼 때 쭉 분석한 기사를 보면 우리 공법을 알면요 저런 식으로 했구나 하고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 이걸 할 수만 있으면 그러죠? 우리도 부천시에서 보세요. 저 외곽의 자연녹진 땅을 내가 부천시 공무원들하고 부천시장만 잘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용도 변경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땅 사야 되지. 그죠? 땅 사가지고 용도 싹 바꿀 수만 있으면 내가 부천시장한테 돈을 얼마 주더라도 10억을 주면 어떻게 해요? 10억 줘도 땅값만 수백억 차이 날 텐데 그러죠? 그렇게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만수시장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부천시장이 만수인 건 알아요? 네. 만수시장 여기도 왔다 갔어요. 아니 선거할 때 유세하게 해달라고. 그럼요.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사람 많으니까 여기 와서 보좌관 통해서 잠깐만 5분만 얘기하게 해달라고 몇백 명씩 되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난 멍청했지. 하라고 할 걸 만수가 될 줄 몰랐지.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합격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괜히 정치도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의 신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원 골치 아파진다고 거절했더니 현수 막 단속도 심하게 하고. 아니 뭐 현수하면 잘못 뛰고 왔다 가라 하고 앞으로 낸다 그러고 무서워 죽겠어요. 그때 뒤를 봐주는 건데. 그러면 녹지 지역 중에는 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무슨 녹지? 자연 녹지. 그래서 자연 녹지에 땅을 사는 이유가 있는 거라. 이걸 또 이렇게 용도 변경해도 핑계거리가 되거든. 보존 녹지, 생산 녹지는 이렇게 용도 변경해주면 또 언론에서 떠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라, 뭘 봐라.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녹지 아니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 생산 녹지 보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뭐 하려고? 유보, 이 개발은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천 외곽에 농지 있죠, 농지. 남은 다 이렇게 떠들면 돼. 주위 사람들 잘난 척 하면서 저게 생산 녹지구만. 이렇게. 잘난 척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보존 녹지가 제일 규제가 세.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이나 산림이나 녹지 공간을 보존하려고. 여러분 도시적 안에도 산이나 공원 등이 있지요. 야들 다 보존 녹지로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도시적이죠, 도시적. 그러면 이 용도 지역별 개념 가지고 시험 낼 때는 안 틀려도 되겠지요? 아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지금 처음인데 이 정도인데 뭐 이걸 한 10번 반복할 텐데 그럼 되겠지 뭐. 돌이 아니면. 안 그래요? 지금 처음인데도 이 정도 다 구분하는데. 그러면 시간 벌써 갔으니까 저 찬물 한 잔 묻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10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요? 1시간 배운 걸 복습해야지 앉아가지고 뭘 돌아댕겨요. 10분이 진짜 귀한 시간인데 10분 동안 이걸 쫙 이렇게 메모해 보세요. 2번 메모하고 2번에 한 사람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자유를. 행복은 성적순이기 때문에.